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경제 경고음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발표된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무려 마이너스 2.3%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본격적인 추락에 가깝습니다. 직전 분기 플러스 2.1% 성장에서 한 분기 만에 무려 4.4%포인트나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3%를 넘나드는 높은 물가 속에서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경제는 뒷걸음질 치는 상황.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일본 경제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을 거대한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금리 인상까지 고려했던 우에야 일본은행 총재는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본의 위기가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경제와 환율에 직접적인 파도를 몰고 오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인 만큼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해서 이러한 필수적인 경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던 엔캐리 자금 청산 시나리오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엔캐리 자금 청산이란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엔화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7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는 침체하고 있는데 국채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2%를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정부와 인플레이션을 잡고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중앙은행. 이 둘의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일본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를 뒤흔드는 엔캐리 청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위협입니다.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지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엔화의 위상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갈등은 사실 30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의 충돌입니다. 1990년대 자산 거품 붕괴 당시 일본 재무부의 전신인 대장성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대장성 패러다임입니다. 반면 당시 일본은행 총재였던 미에노 야스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에노 패러다임이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잃어버린 10년, 나아가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지는 장기 불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정확히 30년 전의 데자뷰입니다. 다케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하며 대장성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우에다 총재는 여전히 출구 전략, 즉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버리지 못하며
미에노 패러다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신념이 충돌하면서 일본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충돌로 인해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 금리가 오르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국채 금리는 당연히 더 오릅니다. GDP 대비 270%의 빚을 진 나라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자 부담만으로도 국가 재정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자신의 약달러 정책과 고율 관세가 물가를 상승시켜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집권을 노리는 그는 중간 선거를 겨냥해 강달러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자체의 문제로 엔화 약세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달러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엔화 가치는 1달러에 160엔을 넘어 그 이상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역사적으로 원화는 엔화와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어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우리 원화 역시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강달러 기조까지 겹치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달러에 1,400원이라는 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새로운 정상, 즉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과거처럼 엔 캐리 자금이 청산될 경우 일본 대신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적인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본발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근본적인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경랑의 세계 경제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의 위기는 곧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